우리의 몸이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10가지 신호. 우리 모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문제, 돈 문제, 연인과의 싸움과 같은 이유 때문에 가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작은 스트레스는 큰 해를 끼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참을 수 없는 무게에 짓눌러서 사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몸과 마음은 완전히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몸과 마음은 감정이나 정신적 압박감이 심해지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지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삶의 밝은 면에서 1년 365일 올라오는 유용한 비디오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비디오를 올릴 때마다 알 수 있게 새 글 알림을 켜놓음으로써 가장 좋은 자리를 예약하세요. 시작은 1번, 식욕이 변합니다. 만약 갑자기 특정 음식만 많이 당기거나 식욕을 완전히 잊는다면 뭔가가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분명합니다. 물리생물학자인 데보라 오프너는 마치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삶이 힘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은 욕망을 잃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삼키기 위해 음식도 같이 삼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반면에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아이스크림 큰 통 하나를 먹어치우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식욕이 전투 중 행방불명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왜 먹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다 호르몬 때문입니다.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르몬이 여러분의 소화의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배고픔을 느끼는 부분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이 호르몬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배고픔에 더 오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식욕이 오랜 동안 없을 경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되돌려 놓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비타민을 먹지 못한다면 비타민을 맛있는 스무디 형태로 마셔보세요. 2번, 계속적으로 기분이 오락가락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죠? 자, 진정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어떤 날에는 슬픈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날에는 기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기분이 변하는데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정신건강이나 호르몬 또는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가끔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기분을 그냥 방치해두면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삶이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 놀러 나가기, 생산적으로 일하기, 심지어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같은 일들이 참을 수 없는 고문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일을 하거나 심하게는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할지도 모르죠. 자신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심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만약 학생이라면 학교 위클래스를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위클래스가 없다면 각 시도 교육청에 있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찾아보세요. 만약 24세 이하라면 이곳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무료입니다. 만약 새벽 2시에 갑자기 우울함을 느꼈다면 1388로 전화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겁니다. 더 좋은 것은 전화비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 건방증이 생기고 정리정돈을 못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을 마치는 또 다른 방법은 스파이, 즉 스트레스 물질이 뇌로 침투해 여러분의 마음과 집을 질서정연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좋은 화학 물질과 싸우는 것입니다. 쓰고 있는 안경을 찾지 못하거나 집 안이나 차 안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엉망진창인 환경은 결국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돼서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인 거죠. 심리학자이자 연설가인 오드리 셔먼 박사는 집이나 사무실을 관찰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둘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합니다. 주변이 어지러우면 마음속도 같이 어지러워집니다.
정리정돈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려놓고 흐리멍텅한 마음속의 안개를 걷어버리기 위해 매일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세요. 종이에 할 일을 적어넣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놀라실 겁니다. 4번. 입이 엄청 건조해집니다. 스트레스의 신체적인 증상은 약간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긴장하거나 불안해지면 코보다 입으로 더 많이 숨을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몸이 입보다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고 결정된 구역으로 액체를 이동시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입안이 건조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공개 발표할 때 왜 꼭 물 한 잔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5번. 이명이 들립니다. 이명이라고 알려진 귀에서 울리거나 윙윙 거리는 것은 종종 스트레스가 원인이며 그 결과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살고 어떤 사람은 이명이 들릴까 두려워하고 이명이 생기면 기겁합니다. 알다시피 인간의 뇌는 감정적인 필터를 통해 모든 것을 분류합니다. 뇌가 어떤 것이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결정합니다. 만약 뇌가 이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심박수 증가, 호흡곤란, 불면증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게 하거나 긴장을 풀 수 없게 만듭니다. 6번. 손발이 차갑거나 땀이 납니다. 첫 면접을 보거나 장래에 처가나 시댁 식구를 만나는 날에 발이 차가워지거나 손이 땀에 젖는 것은 또는 두 가지 모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일상적인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스트레스는 심장이 더 빨리 뛰게 해서 동맥에 더 많은 피를 내보냅니다. 작은 말초혈관은 수축하고 다른 큰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액순환이 줄어들면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나게 됩니다. 심장 전문의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는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위험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심혈관계에 만성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번. 세상에, 긴장을 풀고 걱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면 모든 사람이 긴장을 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을 잠재우기란 영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스트레스와 이완이 다른 시스템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이완은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 긴장을 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진정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8번. 근육이 심하게 긴장됐다고 느낍니다. 만약 온몸의 근육이 모두 긴장된 것처럼 느껴지고 통증과 근육 경련을 일어나는데 아무런 신체적인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입니다. 불안에 의한 근육 긴장 때문에 잠들거나 긴장을 풀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 불편한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을 달라고 애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파도처럼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어느 날 더 강해졌다가 며칠 동안은 또 사라지고 그러다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이 굳어졌을 때는 근육은 몸이 스트레스 상황을 꿋꿋이 버티도록 도와주고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9번. 피부와 손톱에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의 수치가 높아지면 피부에 큰 타격을 줍니다. 피부가 더 많은 기름을 뽑아내기 시작해서 뾰루지와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여드름은 완벽하게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2001년 피부과 기록 보관소는 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스트레스 기간 동안 아주 가벼운 셀로판 테이프를 피부에 붙였다 뗀 자국이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아마 피실험자가 기말고사 기간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피부과 의사이자 임상실험관인 플로르 A. 마요라 박사는 스트레스가 손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손톱을 물어뜯거나 엄지손가락끼리 문지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손톱을 가로지르는 흰색 선이나 골이 만들어집니다. 종종 껍질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연약한 손톱은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큰 표시이기도 합니다. 10번. 홍채 주변에 고리가 있습니다. 50세 이상인 사람들의 홍채 주변에 고리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심장마비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을 직접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